어디를 도망가? 왜 도망가는 거야? 가기 싫어. 왜 이래? 꿈이었나 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고르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카톡 소리에 또 이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카톡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중국 번호였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딸 잘 키울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항이었어요. 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여자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통장 잔액 60만 원. 카센터 경매 통지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9억 재산 가진 카센터 사장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2년 전부터였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본 날부터였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과 건강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충격적 반전이 나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63살이에요. 남양주에서 30년 넘게 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카센터였지만 단골이 많았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일 없이 정직하게 장사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떠났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만 했거든요. 가정은 안 돌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었어요. 애들 학교 행사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 역할을 안 했으니까요. 아빠 역할도 안 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은 엄마를 따라갔어요. 처음 몇 년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명절 때 만났어요.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5년 전부터는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재혼한다는 얘기 듣고 연락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혼자였어요. 카센터 일만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어요. 집에 가면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잤어요. 외로웠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한 번 실패했는데 또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났어요.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카센터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지나고 저녁시간 전이라 한가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카센터로 들어왔습니다. 하얀색 소형차였어요. 현대 액센트였습니다. 오래된 차 같았어요. 10년은 넘어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벨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는 160cm 정도였습니다.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고 있었어요. 얼굴이 단아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눈이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정갈해 보였습니다. 여자가 카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용했어요. 소리 안 나게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맞이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공손한 인사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점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특이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말하기 전에 잠깐씩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듣기 좋은 목소리였어요.
차를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키를 건네줬습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을 봤습니다. 역시 벨트였어요. 벨트가 많이 낡았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벨트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끝나면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번호를 알려줬어요. 여자가 카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근처 카페로 갔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구나. 말 수 없는 사람 같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벨트를 교체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부분도 점검했어요. 오일도 확인했습니다. 낡은 차였지만 관리를 잘한 차였어요. 엔진룸이 깨끗했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금방 왔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여자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출력했어요. 영수증을 건네줬습니다. 여자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깨끗했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여자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고맙다고 또 한 번 인사했어요. 차가 나갔습니다. 카센터 밖으로 천천히 나가더니 사라졌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차 수리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을 때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하얀 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그 차였어요. 액센트였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지난번 그 여자였어요. 이번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시 깔끔했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지난번에 벨트 교체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오늘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했어요. 앞바퀴 2개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공기를 넣었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돈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서비스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여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캔커피 2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저한테 줬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권했어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캔커피를 땄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카센터 오래 하셨냐고 물었어요. 30년 넘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기업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판교에 있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15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날 1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나누는 얘기였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했지만 먼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묵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말 많은 사람들은 가끔 피곤한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차에 타려던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명함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명함을 꺼내서 줬습니다. 여자는 명함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다음에도 여기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쯤 왔습니다. 세차하러 오기도 했고 엔진오일 교환하러 오기도 했어요. 별일 없어도 점검 받으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커피를 사왔어요. 캔커피였습니다. 항상 2개를 샀어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어요.
10분, 15분 정도였습니다. 날씨 얘기, 일 얘기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자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여자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정미선이라고 했어요. 52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1살 어렸어요. 반년쯤 지났습니다. 2년 전 2월쯤이었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자가 왔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점검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차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이 있냐고요? 이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안 했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있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연락 안 한다고 했어요. 5년째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괜한 위로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여자한테도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냐고요? 여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형제도 없다고 했어요. 완전히 혼자라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 외롭다고 했어요. 혼자 밥 먹을 때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외롭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래 얘기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주로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들어줬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줬습니다. 헤어질 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 좋았다고 했어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여자는 더 자주 왔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별일 없어도 왔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러 온다고 했어요. 저도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올 시간이 되면 문 쪽을 쳐다봤어요. 하얀 차가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오면 반가웠어요. 4개월쯤 지났을 때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한번 먹자고 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며 밥이라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세 진 것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자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고민했습니다. 손님이랑 사적으로 만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건데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여자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작업복 말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면도도 깨끗하게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낯설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여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코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여자가 추천해줬습니다. 이 집 갈비찜이 맛있다고 했어요. 갈비찜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반찬을 덜어줬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조리사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대충 먹었거든요. 소주를 시켰습니다. 여자도 마신다고 했어요. 한두 잔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셨어요. 그날 밤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혼했냐고 물었어요. 제 잘못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만 하고 가정은 안 돌봤다고 했어요.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했어요. 여자는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인연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냐고 또 물었습니다. 여자는 외롭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외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10시가 넘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여자차까지 같이 걸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여자가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어요. 토요일 저녁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일요일에도 만날 때가 있었어요. 드라이브도 갔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여자가 물었습니다. 영화 보러 가지 않겠냐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영화관에 간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스 영화였어요.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 옆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게 더 신경 쓰였거든요. 팝콘을 같이 먹었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이탈리아 음식점이었습니다. 파스타를 먹었어요. 와인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다고 했어요. 저도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4월이었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여자가 전화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여자가 제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녁 6시쯤 여자가 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녁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칼질이 정확했습니다. 조리사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맛있어 보였어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10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 같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밥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자가 도와줬어요. 같이 설거지하면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여자가 웃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여자 쪽만 쳐다봤어요. 여자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사장님 좋아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누군가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어요. 여자도 벗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만에 잠자리였어요. 황홀했습니다. 꿈 같았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여자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를 받아줬습니다. 63살 늙은 남자를 받아줬어요. 끝나고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여자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 만날 때마다 관계를 가졌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제 집으로 왔어요. 저녁을 해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매번 황홀했어요. 매번 새로웠습니다. 63살인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잊었어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했습니다. 여자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육체적인 관계가 마음도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몸을 나누면서 신뢰가 깊어졌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사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여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요?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냈어요. 간단했습니다. 사인 몇 개 하고 도장 찍으니까 끝났어요.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나이도 있었고 번거로운 게 싫었어요.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하고 딸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연락 끊긴 지 5년이 넘었어요. 알려봤자 반대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여자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화장품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검소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밥상을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10년 만에 혼자 안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카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자한테 전화했어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저녁 냄새가 났어요. 여자가 주방에서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얘기를 나눴어요. 카센터 얘기, 회사 식당 얘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밤에는 침실로 갔습니다. 같이 누웠어요. 안고 잤습니다. 10년 만에 혼자 안 자는 밤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결혼석 달째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먹고 나서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여보, 얘기 좀 할까요? 뭔데요? 통장 얘기예요. 통장이요? 네. 저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경제권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왜요? 지금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집안일 하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장도 보고 생활비도 쓰는데 그때마다 여쭤보는 게 불편해요. 고민됐습니다. 통장을 넘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생 제가 관리하던 돈이었거든요. 이혼할 때도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가 어색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등을 돌리고 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말이 없었어요. 밥상을 차려놨지만 같이 안 먹고 먼저 나갔습니다. 회사 일찍 가야 한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화났어요. 아니에요. 화난 것 같은데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운해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요. 결혼했는데 통장도 못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돈 함부로 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돈 함부로 썼어요?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여자는 돈을 안 썼습니다. 옷도 안 샀어요. 화장품도 안 샀습니다. 외식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자고 했어요.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도 여자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한테 안기댔어요. 평소에는 항상 제품에 안겨잤는데 그날은 안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어색했어요. 대화가 줄었습니다. 여자는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밥 차려놨어요. 저 먼저 잘게요.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 밤에 관계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여자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자버렸어요. 불편했습니다. 정말 불편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여자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통장 얘기 좀 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언제까지 생각할 거예요? 조금만 더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울었어요. 놀랐습니다. 왜 울어요? 서러워요.
저를 이렇게 못 믿는 게 서러워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서러운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자가 우는 걸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한 건가 싶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확실히 여자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치를 안 부렸습니다. 화장품 하나 안 샀어요. 옷도 몇 벌 없었습니다. 외식도 안 하자고 했어요. 집에서 밥 해 먹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돈을 함부로 쓸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부부인데 통장 하나 못 맡긴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요. 맡게요. 여자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여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관리 권한을 넘겼어요.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카드도 만들어줬어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고맙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2주일 만이었어요. 여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자가 다시 밝아졌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녁에도 환하게 맞아줬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여자가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적혀 있었어요. 식비, 공과금, 교통비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꼼꼼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적혀 있었어요. 알뜰하게 쓴 게 보였습니다. 잘하네요. 당연하죠. 제가 돈 함부로 안 쓴다니까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뒤로 한 달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여자는 생활비를 정말 알뜰하게 썼어요. 매달 가계부를 보여줬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했어요. 안심했습니다. 역시 잘 맡겼구나 싶었어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돈을 함부로 쓸 리 없다고 믿었어요. 결혼 6개월째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여자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자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여자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말해봐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탈북민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탈북민이요. 북한에서 왔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0년 전에 탈북했어요. 중국 거쳐서 한국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계속 숨기고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안 말했어요. 왜요? 차별받을까 봐요. 탈북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취직도 힘들고 사람 사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숨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한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북한 사투리 나올까 봐요. 일부러 천천히 말했어요.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정신이 복잡했습니다. 탈북민이라고요? 제 아내가 탈북민이었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말하면 사장님이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자가 계속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자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탈북민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을 알고 지냈는데 몰랐어요. 1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느린 것, 가족 얘기를 안 하는 것,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동안 소화가 안 됐습니다. 어색했어요. 여자도 불편해했습니다.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탈북민에 대해서 검색했어요.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탈북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한국에서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와 있었어요.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살았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며칠 동안 운 것 같았어요. 뭐가요? 탈북민이라는 거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당신은 당신이에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달려와서 안겼어요.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자가 더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말도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비밀이 없구나 싶었어요.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살았구나. 20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탈북민이라는 게 뭐 대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결혼 10개월째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여자한테 말 안 하고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500만 원 나간 거 알아요? 여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여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뭔데요? 북한에 딸이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딸이요? 아이가 있었어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결혼할 때 말했으면 사장님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아이가 있다고 했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탈북할 때 데리고 못 왔어요. 너무 어렸어요. 2살이었어요. 데리고 가면 둘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내 딸을 두고 왔다고요. 엄마가 버렸다고요.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22살이에요. 북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요. 브로커한테 연락 왔어요. 딸을 데려올 수 있대요. 브로커요? 네, 탈북 브로커요. 돈 주면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대요. 얼마요? 9천만 원이요. 헉소리가 났습니다. 9천만 원이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큰 돈은?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에요. 20년 만에 데려올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못 봐요. 일어나요. 왜 이래요? 사장님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제발요. 평생 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발요. 제발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여자도 못 잔 것 같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9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20년 동안 두고 왔다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 아들하고 딸 생각이 났습니다. 5년째 연락이 끊긴 애들이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 괴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몸도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믿지 못하면 안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딸 데려오는 거 도와줄게요. 여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9천만 원 마련할게요. 여자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울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카센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월 70만 원이었어요. 여자한테 돈을 줬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어요. 꼭 데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 브로커한테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올까요? 브로커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기는 아닐까요? 여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로커라고 했어요.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여자는 불안해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9천만 원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여자한테 말 안 했습니다. 더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3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딸이 중국 도착했대요. 일주일 후 한국 들어온대요. 여자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계속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항에 갔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여자와 같이 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떨고 있었어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나왔어요. 그때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어요.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이 여자를 닮았어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은혜야.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달려왔습니다. 여자도 달려갔어요. 둘이 부딪혔습니다. 안았어요. 엄마, 엄마, 은혜야, 은혜야. 둘 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짓했어요. 다가갔습니다. 은혜야, 이분이 엄마 남편이야. 넷의 아빠야. 은혜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 잘 왔어. 은혜가 웃었습니다. 수줍은 미소였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은혜가 집을 둘러봤어요.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쳐다봤어요. 여자가 은혜 방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방이었어요. 침대도 사고 옷장도 샀습니다. 은혜가 좋아했습니다. 방을 뛰어다니면서 웃었어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셋이 같이 먹었어요. 여자가 은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북한 음식이었어요. 은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속 먹었어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여자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아니었으면 은혜 못 만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행복했습니다. 여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딸을 만나는 날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이다. 이 돈은 잘 쓴 거다. 은혜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잘 안 나왔어요.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엄마랑만 얘기했어요. 적응 기간이려니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왔는데 당연히 낯설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또였습니다.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500만 원 나간 거 알아요? 아네. 은혜 학원비요. 학원비가 500만 원이나 해요. 한국어 학원이랑 컴퓨터 학원 보내야 해요. 적응하려면 배워야죠. 그렇긴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믿었어요. 적응하려면 배워야죠. 한 달 후 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학원비나 생활비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총 2,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은혜 적응시키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요.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은혜 그냥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게 아니라 돈 아까우면 처음부터 데려오지 말았어야죠. 말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날 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버렸어요. 며칠 후 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 또 빠져나갔어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또 싸우기 싫었거든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그 사이 4천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7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9천만 원 딸 데려온 돈에 7천만 원 더 쓴 겁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원래 7천만 원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자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8시에 퇴근하는데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은혜 데리고 나갔다고 했어요. 전화를 몰래 받았습니다. 전화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문 닫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탈북민 친구라고 했어요. 컴퓨터를 자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컴퓨터 했어요. 뭐 하냐고 물으면 은혜 적응 프로그램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왜 중국어를 배우냐고 물었어요. 은혜가 중국어 할 줄 아는데 같이 얘기하려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은혜도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방에만 있었습니다. 밤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랑 통화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안 들렸습니다. 어느 날 여자 노트북을 우연히 봤습니다. 거실에 놔둔 노트북이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사이트였어요. 중국 집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 중국 부동산을 보는 걸까요? 추궁하려다 말았습니다. 의심하는 게 미안했어요. 혹시 여행 계획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 남았어요. 6개월 전에는 7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9천만 원이 있었어요. 카센터 수입은 매달 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랑 대출 이자 내면 별로 안 남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년 안에 다 사라질 것 같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어느 날 밤 여자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돈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러다가 다 없어져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혜 적응시키느라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아요. 이미 7천만 원 썼어요. 너무 많아요. 제 딸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어요. 그날 밤 또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대화가 줄었습니다. 여자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관계도 한 달 넘게 안 했습니다. 여자가 피했어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또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에 쓴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7시에 일어났어요. 여자는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자와 둘이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계속 그랬어요. 카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여자도 회사에 간다고 나갔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 차를 고쳤어요. 점심 먹고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저녁 6시쯤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녁 냄새가 안 났습니다. 여보? 은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가 정리돼 있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대를 봤습니다. 화장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봤어요.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사용 안 되는 번호였습니다. 은혜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혜 번호도 저장돼 있었거든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역시 안 됐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라졌어요. 둘 다 사라졌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5만 원. 어제 확인했을 때는 3천만 원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2,985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전부 인출됐습니다. 제가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화면이 깨졌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딸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돈을 다 가지고 갔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얼마를 가져갔는지 전부 말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 기록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아내와 은혜가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전 오후에 나갔다고 했어요. 제가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석 달간 계속 중국으로 송금했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보냈다고 했습니다. 총 6억이 중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6억이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억을 어떻게 보냈어요? 통장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더 받았다고 했어요. 카센터 건물 담보로 4억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도 받았다고 했어요. 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위조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브로커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 신원이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짜 신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 신원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진짜 탈북민이라고 했어요. 진짜 아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경찰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내분 북한 혼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혼했었습니다. 북한에서요. 뭐라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남편이요? 네. 이름은 김철수 56세입니다. 그게 무슨 3개월 전에 중국 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내분은 북한에서 결혼한 상태로 탈북했습니다. 딸만 북한에 남겨두고 왔어요. 남편도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피해자분 만나서 돈을 모았습니다. 먼저 딸을 탈북시켰어요.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탈북시켰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네, 남편 탈북 비용입니다. 나머지 돈은 중국에서 생활비로 쓰거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부 다? 네, 가족이 중국에서 합류했습니다. 집도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를 만난 것도 결혼한 것도 딸을 데려온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브로커는요? 공범으로 보입니다. 추적 중입니다. 잡을 수 있어요. 중국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중국 공안과 협조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은요? 돌려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센터로 갔습니다. 빈 카센터에 혼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라고 했어요. 9천만 원 대출에 4억 대출까지 총 5억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못 낸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담보를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카센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양주 빌라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건물은 3억에 팔렸습니다. 원래 5억짜리였는데 헐값이었어요. 빌라는 2억 5천에 팔렸습니다. 은행 빚을 갚고 나니까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2억이 더 남았어요. 제 빚이었습니다. 30년 모은 재산이 1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 카센터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어요. 중국 번호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딸 잘 키울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공항 사진이었어요.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혜도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북한 남편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 다 행복해 보였어요. 내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셔터를 끝까지 내렸어요. 카센터가 어두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센터를 뒤돌아봤어요.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것이 됐어요.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5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쳐다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을까요? 그 여자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기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 줬어요. 그게 더 아픕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야 해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2억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